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범석 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구청장 선거에 상당히 많이 출마하셨잖아요. 또 한 번 하셨고 뭐 인연이 상당히 깊으신데 이번에도 역시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서구는 크고 현안이 많습니다. 네. 크고 현안이 많은 서구에는 경험 많고 능력이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일단 면적이 큽니다. 네. 인천시의 8분의 1이고 서울시로 가면 거의 4분의 1입니다. 현재 인구가 57만인데 연말까지는 60만이 넘을 거고 아마 70만을 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현재로서는 현재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사실은 제일 큰 게 국세 지방세를 합쳐서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거치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공공민영의 자산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GTX부터 뭐 서울지하철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경인철도 지하 등을 포함한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현안들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서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뭐 가자 성남권역, 그 연희의 그 서구 지역, 그리고 검단 지역에 각각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다른 세 개의 지역이 합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뛰는 단독 플레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잘 조화시키고 기획 조정하는 능력,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서구청장에 출사표 던진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 경선이 아니라 이제 단수 공천이 되셨는데 당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아무래도 강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강점, 뭐 서구청장을 역임하셨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께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는 모든 당이 그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후보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뭐 경쟁력도 그러하고 그리고 서구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최대의 자치구의 구청장인데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품성과 인성에 관한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를 그 단수 공천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취임 전에 이제 당선인 신분일 때 이제 검암역의 공항철도를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직접 각종 현안을 전달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나요? 장소는 검암역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실은 우리 서구 검단 사거리를 직접 오셔서 이제 유세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GTX D1호선이라든지 뭐 수도권 서울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 교통망에 관한 주민들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챙기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그 바람과 기대가 매우 크니 대통령께서는 꼭 나중에라도 기억하셨다가 해결해 주시면 그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고 끄덕이시면서 이제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민선 6기 때 서구청장으로 활동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서구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인구 증가와 발전 속도가 좀 엇박자다, 맞지 않다라는 그런 속도 차이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신도심과 구도심, 원도심 간의 격차가 좀 심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이게 뭐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원도심에 대해 해결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는 현재 사실은 서구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여기에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두 개의 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특이한 그 다른 비교할 예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지역인데 현재 이 청라국제도시 같으면 한 10년 정도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검단 신도시는 한 2, 3년 정도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필요한 도시 인프라 시설 사실은 이게 수도권 외곽 도시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필요한 광역 도로 교통망에 대한 수요가
아직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도 이게 뭐 직접 건의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대통령뿐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문건을 들여가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도시 주민은 주민들대로 여전히 불편함과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그거대로 해결하고 또 동시에 사실은 그 기존의 그 원도심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 그 서구의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세대가 넘어서 네네.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자동, 성남동, 가정동 지역 같으면 이게 우리가 그 산업화 초기 단계에 그 주한 부평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네네. 이후에 이제 공단 아닌 공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외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그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질 높거나 아주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약간 좀 그 스프롤 된다고 그러죠. 그냥 확산되는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그 건축물의 내구 연원도 이미 저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곳은 이제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이라든지 도로 녹지, 주차 공간 같은 도시 인프라 시설을 재정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취해야 되는 곳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의 합의와 조건이 맞는다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도심이라고 해서 이게 작은 게 또 아니고 각각의 배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히 살펴가면서 각각의 형편과 조건에 맞는 그 방안을 찾아서 그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인프라 시설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현안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서구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매립지 현안인데 너무 오랫동안 참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또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제2매립장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뭐 그런 보도도 나왔고 뭐 4월 달에는 보류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뭐 저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이미 뭐 가야 될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가 됐고 네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는 how to의 문제가 남았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첫째는 우선 이게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는 공격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좀 냉정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립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인천시가 그 쓰레기 매립 반입을 뭐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 명령 권한도 사실 환경부 그렇죠. 장관한테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 연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사실은 환경부 장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 정책에 관한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 매립에 관한 국가 정책 차원의 권한을 우리가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결정된 이후에 쓰레기 매립 실무 과정에서 어떤 그 결정이라든지 진행에 대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찾아올 필요가 있겠다. 네. 이게 애초에는 이 매립지 현재 매립지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검단 지역이 인천시로 들어오면서 이게 인천의 땅이 됐지만 네. 당시에는 그게 경기도 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가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도 서로 분담했고 인천시 사실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가져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저는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매립지에 대한 그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첫 단계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인천시와 인천 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매립 정책이 좀 구체적인 선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후 단계에서는 그 관계된 서울시나 경기도와 함께 환경부와 함께 의견 조정을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고 매립지 쓰레기 매립 정책에 대한 전환 같은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골프장 관련 조성 문제는 좀 어떻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1공구를 마무리 지은 지역에 이제 그 드림파크라고 하는 골프장이 이미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매립지 공사에게는 이제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라도 사실은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닌 게 서울시는 이미 그 상암동 난지도에 2개 거기도 쓰레기산이 있었는데 네. 하나에는 공원을 만들었고 두 번째 공간에다가 그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말고 그거를 네. 중단시키고 보상을 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거기에 파크 골프장과 여러 가지 야외 전시장을 포함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사실은 이미 30년 가까이 주민들이 피해를 본 서구와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저는 그 공간이 한 20만 평쯤 되거든요. 네. 체육시설을 아주 큰 규모의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네. 주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청라 시티타워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청라 주민들이 첫 번째로 꼽았던 그런 지역 현안이거든요. 청라 시티타워 이것도 지금 뭐 좀 현실화되는데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어떻게 빨리 하느냐의 문제가 남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을 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남은 건 사실은 구체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LH나 경제청, 시공사, 그 건설회사 간의 네. 어떤 그 이해관계 문제, 그 비용의 분담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역사의 뭐 연결 문제, 그 역사에 관한 뭐 비용, 추가 비용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이 네. 남았는데 저는 문제가 이미 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 나가는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다면 네.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 가지 질문 빠르게 드리죠. 자, 이제 구청장이 되시면 좀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구는 일단 중소기업이 많은 동네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그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저 지역 골목 경제가 거의 피폐화됐고 네. 또 자영업 사장님들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바닥으로부터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문제가 당장의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과 발달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들이 사는데 문제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서구 이제 유권자 주민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모셔야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정치인은 써먹는 사람이고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 썼다가 잘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못하면 바꾸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게 새로운 정권을 교체해 주었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그 코로나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정치 환경이 불안합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뭐 가능성,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를 잘 관리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부터 작은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시장이나 서구청장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같은 편에 들어서 원팀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돌보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어려운 정치 외교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범석 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후보 모시고 다양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